안녕하세요. 유튜브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커뮤니티에서 공지해드린 대로 조용한 엄마를 위한 말자극이라는 정말 좋은 책을 쓰신 이미래 선생님하고 함께 오늘 같이 유튜브를 찍게 돼서 너무 저도 기쁘고 책을 이제 사시기 전에 이 책을 좀 볼만한가 이렇게 알아보시는 기회도 되고 선생님이 또 다른 좋은 이야기도 해주실 것 같아서 이달에 유튜브로 제가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한 엄마를 위한 말자극 책을 쓴 언어재활사 이미래입니다. 네, 저는 지금 분당에서 사설치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지금 7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블로그에서 말선생님 언어발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2018년, 19년도부터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 말이 쑥쑥 자라나는 그림책 육아라고 이단북스에서 네, 그림책 육아랑 이제 언어발달 방법이랑 같이 연결해서 네, 소개하는 책을 네, 출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선생님의 이름보다 선생님이 만든 카드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이런 게 더 유명하지 않나 싶은 게 저도 선생님 얼굴하고 이름 모를 때 뭐 그건 알았었거든요. 말 선생님 찾아보시면 카드도 많고 이제 책도 많으니까 뭐 다른 것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어머님들이나 치료사들이나 되게 도움되는 컨텐츠를 되게 많이 만들어 주신 선생님이시고 보고도 사실 되게 놀랬는데 저희가 이 언어 장애 진단비 평가인가 그 책을 마치 이제 어머님 편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 갖고 있다가 이제 뭐 참고할 때 보기도 되게 좋은 책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되신 의도가 있으실지. 네, 그 시중에 사실 언어 발달을 이제 촉진하는 방법을 안내한 책들이 좀 이전부터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좀 차별성을 두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언어치료 상담 현장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좀 상담을 진행했을 때 뭐 다양한 이제 환경으로 인해서 좀 어떻게 아이에게 말 자극을 줘야 될지, 언어 자극을 줘야 될지 실제적인 좀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인제 제가 뭐 너무 조용해서 이렇게 딱 정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질문의 좀 요지를 좀 들어봤을 때는 좀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 주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되게 저처럼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데 네, 인제 직접 아이에게는 할 에너지가 가정 안에서는 좀 방전돼서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실제로는 제가 가정에서 말을 막 많이 해 주고 자극을 많이 들려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36 개월 때까지. 그래서 그런 저의 경험이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좀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좀 책을 구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상담할 때 모든 어머니들이 막 활발하고 치료사처럼 막 억양도 높이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조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난처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하고 고민을 저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육아책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엄마한테 내 캐릭터는 A인데 B가 되세요. 이렇게 좀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는 B로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용기를 주는 이제 제목에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에 이제 되게 이미 좀 시끄러우신 어머니들도 아. 있잖아요. 한 반 정도의 인구는 그런 인구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 좀 활발하니까 이 책이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까 봐. 그런 분이 읽으면 별로 좋지 않은 책인지 아니면 또 여전히 좋은 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집필했을 때도 이제 아이에게 말을 많이 들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책 제목도 말자극이 들어가지만 경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을 배웠을 때 내 말만 많이 하고 나의 어휘력만 이제 드러내는 거는 이제 지금 점점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이에게도 좀 엄마가 말을
들어주는 자세를 좀 많이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 주면서 좀 대화 기술이라든지 의사소통의 이제 전반적인 이런 기초를 조금 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시끄러운 엄마, 뭐 조용한 엄마 이거를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 자극을 들려주고 또 어떻게 듣는 자세를 조금 내가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서 네 감히 추천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말이 좀 많으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신의 장점은 잘 쓰시고 이제 또 거기에 듣는 것을 플러스해서 좀 써볼 수 있는 책이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책을 이제 사서 보시겠지만 사 보기 전에 이 책은 이제 또 이런 점이 좋다. 그 핵심적으로 이런 부분이 되게 특별하다라고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이 책은 물론 이제 시중에 요즘에 이제 아이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어야 될지 뭐 상황별로 이제 스크립트나 뭐 대화 대본이 좀 나오는 자료들도 많이 나왔지만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하게 네 가지 틀을 좀 잡았어요, 가정에서. 이제 거실이랑 주방이랑 화장실이랑 이제 침실 이렇게 네 가지 공간에서 이제 아이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어야 될지 엄마의 이제 말자극 대본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아이랑 뭐 산책하는 길이나 등원하는 길이나 하원하는 길이나 그다음에 각 사계절마다 인제 어떤 자극을 들려주어야 될지 네 그런 게 좀 예 마치 대본처럼 나와 있어서 아마 그냥 보시고 따라서 들려주시기만 해도 '아 내가 그래도 오늘 몇 마디 더 들려준 게 아이에게 좀 자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 보니까 이제 거실에서 하는 말, 침실에서 하는 말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그렇게 장소로 구별을 해서 이렇게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되게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또 어떻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인제 가정에서 생활할 때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쪼끔 많아졌었는데 저도 그때 아이에게 어떻게 좀 말 자극을 주어야 될지 조금 막막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 공간별로 나누어서 말 자극을 주면 그래도 어머님들께서도 또 양육하실 때에 '쪼끔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렇게 뭐 거실에서 하는 말을 화장실에서는 할 수 없고 막 이렇게 구별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서의 말 자극을 다른 공간으로 좀 적용시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제 '아 알아서 이 상황에 쓰시겠지.'라고 저는 예측했지만 부모님들은 딱 이렇게 '아 이거를 뭐 등교할 때 해 주세요.' 이렇게 좀 명시를 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거는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나눠 주시고 또 공간별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다르니까 상황들이 다르니까 되게 읽어 보시고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말하는 말투도 그렇고 이 책의 어떤 제목이나 문체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저와 달리 따뜻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목차만 읽어 봐도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 주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인제 격려의 문체를 또 말을 사용하셔 사시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써 주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사실 저도 아이 저희 아이나 가족에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다정하거나 늘 이런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아이를 좀 양육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스스로를 많이 돌아봤었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이가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좀 산후 우울증이나 그리고 좀 남편이 이제 출근하면 아이랑 나랑 이렇게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찾아오는 그런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좀 힘든 이런 감정들을 '아 나를 찾아오신 어머님들도 똑같이 느끼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고 또 아이가 18 개월이나 이 무렵부터 인제 문화센터에 가면서 이제 뭐 짐을 챙기고 이제 같이 이동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매주 가지면서 '아 이렇게 매주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이 발걸음을 아이랑 같이 이제 항상 이렇게 함께 하셨던 거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 보면서 그 공감의 메시지나 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 드리는 게
조금 더 점점 저에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제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도 일단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이 쉬운 길은 아니니까 저로서는 좀 따뜻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쪼끔 더 힘을 좀 얻으신다고 네 전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말작업 수업을 위한 준비물 이런 것들이 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런 걸 일일이 적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성격인데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이런 거 보고 똑같이 그러니까 언어 치료 이론을 잘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좀 따라만 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책이라서 이제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고 저도 한번 치료할 때 이제 응용할 게 있으면 한번 이제 참고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혹시 또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마지막 말씀. 양육자분들께는 진짜 요즘은 아이가 환대받지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어디를 가나 아이를 데리고 가면 눈치를 보고 뭐 자리를 양보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환대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육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뭐 말을 많이 해 주고 많이 해 주지 않았고, 어떻게 장난감을 많이 사 주고 그림책을 많이 읽어 주고 이런 부분을 매일 반성하기보다는 오늘의 자란 나의 육아나 이제 언어 자극에서 '오늘 이 말을 더 새롭게 들려줬어. 뭐 한 마디 두 마디지만 이거는 쪼끔 새로웠을 거야. 아이의 말을 좀 더 들어 줬어.' 이렇게 스스로를 좀 격려하시면 더 육아에 있어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육아 자체가 되게 대단한 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이 키우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자책보다는 스스로를 좀 진짜 격려하면서 네 아이와의 시간을 좀 보내시는 거를 저에게도 그 자세가 필요하고 제 모든 양육자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